영조는 폭군이었을까? 사도세자는 패륜하였을까? 그 비극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끔찍한 사건으로 기록된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그것도 한나라의 임금이 세자를 차가운 뒤주에 가두어 죽음에 이르게 한 참혹한 이야기죠. 과연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명군 영조는 그저 광기에 사로잡힌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비극의 주인공 사도세자는 정말 죽어 마땅한 패륜하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잔혹한 질문 뒤에 숨겨진 복잡한 진실들을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들 너머 우리가 미처 몰랐던 왕실의 은밀한 이야기와 당시 인물들의 깊은 고뇌를 탐구하며 왜 이런 비극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숨겨진 실체를 알려드릴 겁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 나열을 넘어 사건의 이면과 인물들의 감정적 깊이를 함께 느끼며 역사의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어보는 여정이 될 테니 계속해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1762년 여름, 유난히 뜨거웠던 윤 5월의 어느 날, 조선의 한양도성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궁궐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진 영조 임금의 격노한 목소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임금은 대신들을 긴급히 소집했고 그 자리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나라의 세자를 뒤주에 가두라는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궁궐 마당에는 거대한 뒤주 하나가 놓였고 그 안에는 조선의 미래였던 사도세자가 갇히는 비참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뒤주 앞에서 울부짖는 해경궁 홍씨와 어린 세손, 훗날 정조 임금이 될 그 아이의 처절한 절규는 마치 한여름 밤의 악몽처럼 궁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숨죽인 채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궁궐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고 그들의 눈빛은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과연 무엇이, 어떤 이유가 한나라의 임금으로 하여금 자신의 혈육에게 이토록 잔혹한 형벌을 내리게 했을까요?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단순한 부자 간의 불화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실을 뒤흔든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죠. 이 비극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영조 임금의 삶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영조는 숙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 어머니의 신분이 미천하다는 콤플렉스와 끊임없는 왕위 계승 논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오직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야 했죠. 이러한 배경은 그를 누구보다 완벽주의적이고 학문에 집착하는 군주로 만들었습니다. 밤늦도록 책을 읽고 신하들과 경연을 벌이며 자신의 학식을 뽐내는 것은 그에게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영조는 조선의 어떤 임금보다도 학문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고 신하들을 압도할 만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 사도세자에게도 자신과 같은 완벽한 군주의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영특하고 총명했던 어린 사도세자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던 영조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세자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자가 학문적으로 실수를 거듭하며 꾸중을 듣는 날이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세자의 얼굴에는 위축된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영조의 강렬한 기대는 세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압박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완벽주의적 성향과 아들의 부진은 비극의 씨앗이 되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를 향한 영조의 실망감과 세자가 느꼈을 안타까운 좌절감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부자 관계를 넘어 완벽을 추구하는 군주의 그림자 아래 놓인 한 인간의 고뇌로 점철되어 갔습니다. 완벽한 군주를 꿈꾸던 영조의 그림자는 어린 사도세자의 삶을 온통 뒤덮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총명했던 세자도 아버지의 끝없는 기대와 끊임없는 간섭 속에서 점차 피폐해져 갔습니다. 마치 온실 속 화초가 숨막히는 압력에 시들어 가듯이 말이죠. 서책을 펼치면 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고 학문적 실수를 할 때마다 쏟아지는 꾸중은 세자의 정신을 갉아먹는 독처럼 작용했을 겁니다.
결국 세자는 학문 대신 다른 곳에서 활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잡고 무예를 익히거나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는 일에 몰두했죠. 어쩌면 그에게는 그것이 숨통을 트이게 하는 유일한 탈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영조의 눈에는 그저 학문을 게을리하고 왕세자로서의 본분을 잊은 불성실함으로 비쳤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기대와 자신의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던 사도세자의 고뇌는 대리청정을 맡으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직 정치적 경험이 미숙했던 그는 노련한 대신들과의 논쟁에서 번번이 벽에 부딪혔고 아버지 영조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때로는 답답함에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시리에 빠져 홀로 궁궐을 배회하기도 했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자의 정신 상태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스스로를 해치는 자해 행위나 예측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들이 잦아지면서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세자의 모습에 궁궐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를 향한 연민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짙게 드리워진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세자의 불안정한 상태는 그를 둘러싼 붕당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더욱 비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당시 조선은 노론과 소론이라는 두 거대한 정치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죠. 이들에게 사도세자는 단순한 왕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쟁취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세자의 정신적 고통을 동정하고 그를 지지하려는 소론 세력도 있었지만 세자의 약점을 이용해 그를 폐위시키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론 세력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 작은 배처럼 세자는 자신을 둘러싼 권력 다툼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비극을 더욱 가속화시킨 결정적인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나경원의 고변 사건입니다. 나경원이라는 인물이 영조에게 직접 사도세자의 비행을 고발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에서 은밀하게 모의하며 세자를 폐하려던 대신들의 움직임은 이제 수면 위로 떠올라 영조의 흔들리는 눈빛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어전 회의는 살벌한 논쟁으로 가득 찼고 세자를 옹호하려는 이들과 폐위시키려는 이들 사이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 고변은 단순한 고발을 넘어 영조와 사도세자 관계의 회복불능한 균열을 촉발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세자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그를 둘러싼 인물들의 심리 또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갔죠.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궁궐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조의 끊임없는 질책과 사도세자의 정신병 증세 악화는 마치 파국을 향해 질주하는 열차처럼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세자의 기이한 행동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살인사건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자신을 따르던 궁녀나 내시를 죽이는 광기 어린 모습은 궁궐 사람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궁궐 전체를 패닉에 빠뜨렸고 왕실의 권위와 존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해경궁 홍씨는 눈물로 영조에게 호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영조는 그 어떤 말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부자관계의 균열은 이제 회복불능의 상태가 되었고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조는 깊은 고뇌와 갈등에 잠겼을 겁니다. 아들이자 세자인 한 인간의 생명,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진 군주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지 밤잠을 설쳤을 그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이는 단순한 부자간의 비극을 넘어 왕실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선택이었을 테니까요. 밤낮 없이 이어진 영조의 깊은 고뇌는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1762년 윤 5월, 한여름의 자결하는 태양 아래 궁궐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 잠겨 있었죠. 이날은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비극의 서막이 오르는 날이었습니다. 영조는 신하들을 소집했고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인 사도세자를 폐위하고 뒤주에 가두라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명령이 그의 입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경악과 공포에 질렸을 겁니다.
영조의 이 명령은 단순히 경로한 아버지의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왕실의 권위와 존엄을 지켜야 하는 군주의 무거운 책임감, 끊임없이 세자를 흔들었던 당쟁의 소용돌이, 그리고 아들을 향한 실망과 애증이 뒤섞인 비통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마치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멈출 수 없이 굴러가듯 영조는 피할 수 없는 선택 앞에 놓였던 겁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궁궐 마당에는 거대한 뒤주 하나가 놓였고 그 안으로 사도세자가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세자는 뒤주 안에서 마지막 절규를 토해냈지만 그 어떤 소리도 차가운 뒤주의 벽을 넘어 영조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어린 새손, 훗날의 정조와 함께 뒤주 앞에서 통곡하며 애원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궁궐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채 이 비극적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8일간 뒤주에 갇힌 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사도세자는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이 비극의 정점은 그 누구에게도 승리자가 될 수 없었던 참혹한 결말을 선사했죠. 사랑하는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음에 이르게 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처참하게 쓰러져간 아들. 영조와 사도세자의 비극은 극심한 비통함과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인간적인 고뇌의 깊이를 헤아리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하게 세자의 광기나 폐륜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참극은 조선 왕실에 고질적으로 존재했던 정치적 병폐, 즉 노론과 소론의 첨예한 대립과 같은 붕당 정치의 폐해가 만들어낸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벌어졌으니까요. 왕권 계승을 둘러싼 끊임없는 압박은 세자의 숨통을 옥죄었고 완벽주의자였던 영조의 과도한 기대는 세자에게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부자관계는 왜곡될 대로 왜곡되었고 결국 파국을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비극으로 치달았던 것이죠. 마치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듯 영조와 사도세자는 각자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비극은 단순히 한 왕가의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 당시 조선 사회가 안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와 권력 다툼의 잔혹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뒤주에 갇혀 쓸쓸히 죽어간 사도세자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아들의 죽음을 명령한 채 평생을 고뇌와 회한 속에서 살았을 영조의 고독한 말년은 우리에게 깊은 역사적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 비극은 과연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하지만 이 절망적인 비극 속에서도 희망의 싹은 움트고 있었습니다. 뒤주 속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을 어린 눈으로 지켜본 새손, 훗날 정조가 바로 그 희망의 빛이었죠. 과연 정조는 이 가슴 아픈 비극을 어떻게 극복하고 조선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극의 순간, 영조가 뒤주의 아들을 가두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은 결코 단순한 분노나 일시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을 겁니다. 왕실의 오랜 권위와 명예를 지키려는 무거운 책임감, 극심했던 붕당 정치의 파고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압력, 그리고 아들에 대한 애증이 뒤섞인 부모로서의 깊은 고뇌가 뒤엉켜 만들어낸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너무나도 처절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뒤주 안에서 들려왔을 세자의 마지막 절규와 그 앞에서 비통함에 잠겼을 영조의 침묵은 그 어떤 승리자도 존재할 수 없는 참혹한 비극의 정점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을 테죠. 이처럼 영조와 사도세자의 비극은 단순히 한 개인의 광기나 폐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조선 왕실의 고질적인 정치적 병폐와 왕권 계승의 압박, 그리고 부자관계의 왜곡이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낸 거대한 비극이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단지 조선시대의 오래된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복잡한 관계의 어려움, 리더십이 짊어져야 할 무게, 그리고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고뇌와 좌절을 되돌아보게 하는 깊은 거울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죠. 한 사람의 기대가 다른 이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될 수 있다는 점, 소통의 부재가 얼마나 큰 균열을 만드는지, 그리고 집단적 이기심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역사는 과거의 기록을 넘어 인간 본연의 모습을 이해하고 현재를 성찰하는 소중한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이 비극적인 왕실 이야기가 여실히 증명하는 셈입니다. 뒤주에 갇혀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해야 했던 사도세자의 비참한 마지막과
사랑하는 아들을 직접 죽음으로 내몰고 평생을 그 선택의 무게와 회한 속에서 고독하게 보냈을 영조의 말년은 우리에게 잊히지 않는 깊은 역사적 그림자를 드리옵니다. 이 비극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고 후대 왕들에게는 권력의 잔혹함과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섬뜩한 교훈이 되었을 겁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을까요? 어쩌면 서로를 가장 이해했으면서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관계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누구에게도 온전한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던 너무나도 가슴 아픈 부자 관계의 끝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처럼 절망적인 비극의 한가운데에서도 역사는 언제나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곤 합니다.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을 어린 눈으로 직접 목격하며 그 상흔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세손, 훗날 조선의 위대한 개혁 군주로 불리는 정조가 바로 그 희망의 빛이었죠. 그는 과연 이 가슴 아픈 가족사를 어떻게 극복하고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조선이라는 나라를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비극의 그림자를 딛고 일어나 찬란한 조선의 르네상스를 꽃피운 정조대왕의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통찰력과 비전이 어떻게 조선의 새로운 길을 열었는지 함께 탐구해 보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